이번 시간에는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골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척추가 골절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골절하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척추 압박 골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 심하지 않은 손상으로서 오는 골절을 말하는데, 오늘은 그런 아주 심한 골절이 아닌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압박이라는 말씀은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압박이 되어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떨어졌다고 할 때 압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로서 척추가 어떻게 보면 직육면차인데 그게 압박이 돼서 오는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라는 것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불편하고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프죠. 당연히 골절이 되면 아프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심한 손상이 아닌 아주 가벼운 손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모르게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골절하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벼운 외상에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골절이 오면은 통증이 오겠죠. 그 통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웠다가 일어설 때나 아니면 돌아 누울 때, 이럴 때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이런 척추 압박 골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아도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척추 골절이 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넘어져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도 많지만 예상외로 넘어지지 않고 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앉았다 일어설 때도 올 수도 있고, 또 누워 계시면서 돌아 누울 때도 올 수도 있고, 예. 심지어는 재채기나 기침한 후에도 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침에도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한 분들이겠죠. 골다공증도 이렇게 올 수 있군요. 네, 골다공증이 사실은 이런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골다공증부터 사실 잡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죠. 그게 이런 골절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과,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발견이 됐을 경우는 그것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골다공증 치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 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골다공증을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골다공증 예방은 사실 젊을 때부터 중요해요.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즉 폐경기 이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젊을 때부터 칼슘 섭취를 신경을 쓰고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도 유전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유전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죠. 예. 골다공증이 있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유전 인자를 최근에 발견도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간단한 피검사 한 번으로 골다공증 유전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나고 우리 언니도 골다공증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 이렇게 삐끗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골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골절 아니고요. 물론 연세가 드시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물건 들다가도 골절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물건 들다가 혹은 갑자기 동작을 변화시킬 때 삐끗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염좌거든요. 염좌 삐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삔 거는 실제로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는 건데, 증상은 골절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뭐 그 정도에서 골절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증상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럼 저희 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엑스레이 찍으면 척추가 압박이 되면 엑스레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단할 수 있지만 가끔씩 보면 아주 예전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는 이미 압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MRI 촬영을 하는데 MRI에 일반적인 MRI에서 어느 정도 보이지만은 이 지방 억압 MRI라 해서 지방 조직이 안 보이는, 즉 골절만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MRI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MRI를 찍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사실 진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MRI는 골절로 진단이 되면은 의료보험도 되고요. 그래서 그 MRI 찍으면 정확히 알 수 있고 CT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골 핵의학 검사라 해서 골 주사 검사라 하는 건데 그걸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귀찮죠. 그래서 MRI가 촬영하는데 간단하고 또 의료보험도 되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MRI는 필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MRI를 찍고 나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골절에서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발목이 부러졌는데 운동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척추 골절도 역시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압박골절은 대부분에서 수술까지 가진 않아요. 극히 드문으로 뭐 다리 쪽에 신경마비가 왔다든지 하면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약 2주 정도 안정을 한 다음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는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하는데 뭐 최대 일주일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정할 때는 실제로 보조기를 꼭 차야 되거든요. 누워 있을 때는 안 차도 되는데 안정이란 말은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날 때는 이 보조기인데 이런 일반적인 밴드 같은 보조기는 안 돼요. 즉 예를 들면은 발목이 부러졌는데 헝겊을 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좀 딱딱한 보조기를 기부스하는 목적처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활동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상당히 아프세요. 그래서 가능한 아픈 상황을 만들면은 뼈 손상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아픈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약간의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2주 지나서 증상이 좀 좋아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냥 지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안정하시면서 나아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통증이 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척추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소 마취 혹은 척추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경막에 마취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여러 부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멘트를 주입하고 한 2-3시간 이렇게 서너 시간 누워 계시다가 활동을 하면 통증은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압박률에 따라서 이제 보통 30에서 60% 정도 좀 많이 압박되는 거죠. 이 압박이 되거나 또 뼈가 붙어 하다가 진이 안 나와서 공간에 척추 뼈 안에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풍선 척추 성형술을 해서 맞네요. 예, 그렇죠. 척추 뼈 안에다 풍선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좀 올리기도 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는 풍선 척추 성형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그 보조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보조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착용을 해야 되나요?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6주에서 3개월까지 해요. 시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한 4주, 길면 6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보조기를 차느냐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계속 MRI를 찍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조기를 차지 않고 일어설 때 누웠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없으면 이제 뼈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6주 정도 지나야 되죠.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6주 이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보조기 풀고 한번 일어나 볼 때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뼈가 아직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도 차셔야 되고 제가 하는 방법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조기를 풀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보조기를 푸는 거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뼈에 멍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살에도 뭐 어디 부딪히면 멍 들잖아요, 그죠? 예. 멍이란 것은 출혈이거든요. 네, 출혈이죠. 심한 건 아니라도. 그래서 그 뼈에 멍이 드는 경우는 엑스레이 또 CT에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MRI로만 가능한데 뼈에 멍이 드는 경우는 보조기 차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최소한 2주 이상이 지나고 또 6주까지 지나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짜부러져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워 계시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거나 또 돌아 누울 때 통증이 있거나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MRI를 촬영해서 뼈에 멍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여러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사실 조금 충격적인 거는 이 골다공증도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밝혀졌으니까 아무래도 운동 그리고 칼슘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골다공증 예방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